말단 병사의 전설 제84장 대체 누구를 빼야 하나? 칸무기는 성계 지도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숨은 박명군은 지금 반란군과 정면으로 맞붙고 있으니 손댈 수 없고 델라 박명군은 델라 성계 전체를 거의 수복 직전이야. 지금 누구를 건드려도 난리 날 판이야. 진짜 사람이 너무 부족해. 그가 그렇게 투덜대며 고민하던 찰나 정보장교 한 명이 성계 지도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다. 큰일입니다. 해적 무리가 수도권에 침입했습니다. 뭐라고? 칸무기는 눈을 부릅뜨고 수도권 영역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미친 듯한 속도로 수도권 안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었다. 이 미친 놈들이! 점점 대담해지더니 감히 수도권에 손을 대. 칸무기는 주먹을 쥐고 분노했다. 수도권은 해적들이 감히 얼씬도 못하던 곳이었기에 그의 분노는 당연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아차린 참모들도 급하게 움직였다. 수도권에는 행성경찰선 외엔 변변한 전투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해적 상대의 경찰선을 투입한다. 그건 양을 호랑이 굴에 던지는 격이었다. 게다가 해적들이 수도권을 교란시키기라도 하면 연방 전체가 중심에서부터 흔들려 붕괴 직전까지 몰릴 수도 있는 상황. 더 무서운 건 그들이 평정지휘부를 노리기라도 하며 전선의 수백만 척 함대는 단숨에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된다. 칸무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행성방어 시스템을 전부 가동해. 우리 수도권의 행성 대공포가 허접한 성계별 장난감이랑 같을 줄 알아. 우주경찰, 헌병대 전원 출동.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건 전부 출격시켜. 죽어도 막아. 그리고 절대 항구령 내려. 2.1. 시민들 귀에 단 한 글자도 들어가선 안 돼. 명령 확인. 여러 담당 장교들이 뛰쳐나가며 즉시 지시를 실행했다. 칸무기가 추가 지시를 내리려던 순간 갑자기 통신이 연결됐다. 통신 화면에 나타난 건 얼굴이 잔뜩 굳은 채 등장한 진상우 대통령이었다. 칸무기가 아직 경례도 하기 전에 진상우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칸무기,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수도권 병력을 죄다 빼가면 지금 해적이 오면 누가 막아? 각하. 이미 행성방어 시스템을 가동했고 해적이 궤도에만 나타나면 즉시 작동해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경찰과 헌병대도 긴급 투입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겉으론 고개 숙이며 예의를 갖췄지만 속으로 칸무기는 이를 갈았다. 개뿔, 정보부 인력을 당신 사적으로 써먹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해적이 날뛸 일도 없었겠지. 방어 시스템. 그 미완성품으로 해적을 막겠다고. 진상우가 불신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우주경찰이랑 헌병대는 전투적 몇 대 갖고 있잖아. 그런 걸로 해적 전함을 상대하겠다고. 걱정 마십시오. 방어 시스템은 실험에서 정규 전함도 격추한 전적이 있습니다. 해적선 따위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전투정은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일 뿐 주력 함대만 복구하면 해적들은 전멸입니다. 칸무기는 몸을 굽히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정말 확실한가? 진상우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물었다. 괜히 허세 부리다가 수도권이 해적한테 털리는 일 없게 해. 하늘의 맹세코, 절대 문제 없습니다. 굴령장 각오하고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일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지. 진상우는 그렇게 말하고 통신을 끊었다. 흥, 아니었으면 내가 그 인간한테 고개 숙이겠냐. 칸무기는 툴툴거리며 헛웃음을 쳤다. 그때 몇몇 참모가 다가와 보고했다. 보고 드립니다. 원수님, 의장님,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성시장까지 전부 전화를 걸어 해적 관련 대응을 묻고 있습니다. 젠장,
저 놈들 사설 정보망은 이럴 때마다 번개처럼 작동하더라니까. 칸무기가 씁쓸하게 중얼거린 뒤 지시를 내렸다. 모두 안심하라 전해. 내가 제10연합함대를 수도권으로 복거시켜 질서 유지에 나선다고. 그가 제10연합함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델라 방면군에서 가장 후열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였기 때문. 후방이라면 몇몇 행성 빠져도 큰 불만은 없을 터였다. 비록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의 속을 꿰뚫는 부하들이 먼저 나서 이 명령을 제10연합함대에 전송했다. 그 시각, 수도권 외곽. 검은색 바탕에 금색 해골 마크를 새긴 수십 척의 해적선이 도성을 향해 광속으로 접근 중이었다. 연방 고위층이 공포에 떤 바로 그 해적들이다. 수도권 외곽의 한 행정행성. 이곳 방공사령부는 이미 긴장 상태였다. 지휘실 안, 한 소년 장성이 상급자인 대령의 소매를 붙들고 다급히 물었다. 저 해적들. 진짜 공격하는 거 아닐까요? 주변 장교들은 이 애송이 장군을 비웃는 눈초리였지만 정작 질문을 듣고는 다들 얼굴이 굳어졌다. 중년 대령은 신경질적으로 소년 장군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다. 해적 장비 따위 형편없어. 대공포 몇 발이면 갈아버릴 수 있어. 포수들, 명심해라. 놈들이 사거리 들어오면 즉각 일제 사격이다. 명령 확인. 비록 명령권이 대령에게 있진 않았지만 워낙 그 소년 장군이 갓 성인된 풋내기라서 모두 무시하고 대령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그 시각, 우주를 질주하는 해적선들의 기함. 냉철하고 잘생긴 청년이 마치 미소년 같은 외모의 조오진에게 보고했다. 지휘관님. 앞 행성에서 대형 함포를 우리 쪽으로 조준 중입니다. 선제 타격할까요? 조오진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린 목표 지점으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우선이다. 청년은 단호하게 이해하고 대답한 뒤 뒤돌아서며 조종사들을 바라봤다. 그 시선만으로도 무언가를 느낀 듯 조종사들은 말없이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기민하게 조작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조오진은 문득 이 부대를 떠올렸다. 수십만 명이 넘는 부하가 있지만 실제 자의식을 가진 건 100여 명 정도. 나머지는 그저 기계에 불과했다. 자신은 지휘관으로서 절대 복종의 대상이었고 그 규칙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심지어 새로운 로봇을 만들 때도 그 규칙은 무조건 첫 번째 명령으로 내장되었다. 2등급 지능을 가진 형제들은 순서에 따라 서열이 나뉘었고 3등급은 언어 가능 로봇, 4등급은 말 없는 단순 기계. 하지만 3, 4등급이라 해도 인식이 생기면 곧바로 2등급으로 승급했다. 이 진화 조건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형제들 숫자도 몇 배는 늘릴 수 있을 텐데. 한편 행성 대공포의 사수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레이더를 응시했다. 그리고 해적선이 사거리 안에 진입하자 고함과 함께 발사 버튼을 있는 힘껏 눌렀다. 순간 해적선이 접근 중인 고도에서 대기권이 소용돌이쳤다. 불꽃처럼 솟구친 수십 줄기 레이저 빔이 순식간에 해적선들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스크린 속 수십 척의 해적선이 새하얀 레이저 광선에 휩싸이는 걸 본 방공기지 장교들은 일제히 모자를 벗어 던지며 환호성을 질렀다. 수도성에서 해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평정지휘부의 장교들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칸무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여유롭게 시가 하나를 꺼내 들고 다리를 꽂아 옆에 있던 장교가 재빠르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줬다. 한껏 느긋해진 칸무기는 한 모금 빨아들인 뒤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게 뭐라고 수도권까지 들어오고 난리야. 겨우 한 번의 일제 사격도 못 버티는 놈들이었네. 대통령이야말로 괜히 호들갑 떨고 있어. 해적이 얼마나 허약한지 전장을 안 나가봐서 몰라서 그런 거겠지. 안 그래? 그러면서 그는 곁에 있는 장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당연히 아첨하는 리액션이 돌아올 거라 기대했던 칸무기. 그런데 장교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멍하니 정면을 바라볼 뿐. 뭐지? 수상함을 느낀 그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들이마신 시가 연기에 기도가 막히며 거의 기절할 뻔했다. 화면 속. 레이저에 기화되어야 할 그 수십 척의 해적선이 멀쩡히 살아서 여전히 고속 비행 중이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놈들이 멀쩡한 거야? 칸무기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한 장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댔다. 공포에 질린 장교는 입도 떼지 못한 채 고개만 미친 듯이 흔들었다. 그때 머리 좀 굴릴 줄 아는 장교 하나가 재빨리 컴퓨터 앞에 앉아 분석을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잠시 후 대형 스크린의 숫자와 그래프가 떠올랐다. 레이저 에너지량과 해적선의 방어막 수치를 계산한 자료였다. 그리고 그 수치를 본 모두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칸무기는 멱살을 놓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이건 말도 안 돼. 해적선 방어막 수치가 연방 최고급 전함보다 더 높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누군가 절박하게 외쳤다. 지휘관님. 10분 안에 해적선이 도성에 도달합니다. 그 말에 칸무기는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쳤다. 모든 행정행성의 방공기지의 명령. 사거리고 뭐고 다 무시해. 발사 각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 수도권 쪽으로 접근하는 해적선에 무조건 무차별 사격하라. 어떻게든 도성 근처에 못 오게 막아. 그리고 다시 곁에 있던 장교를 향해 소리쳤다. 연합함대는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어? 지금 당장 오라 해. 그 장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망설이다 말했다. 장군님, 제10연합함대가 델라 방면군 중 가장 후열이긴 한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델라 성계 탈환 작전을 거의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상 수도권과는 성계 하나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바로 공간 점프를 해도 최소 10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인근 해적 청소까지 막겠다고 해서 더 늦어질 가능성.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장교는 칸무기의 살벌한 눈빛에 얼어붙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칸무기는 서서히 그 장교에게 다가가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왜 지금 말해? 왜 지금에서야 얘기하냐고. 네. 그리고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토해냈다. 그건 말이죠. 그 장교는 뒷걸음질치며 말을 더듬다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절규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그럴 만도 했다. 칸무기가 옆 장교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낚아채 들고 그대로 그의 이마에 겨눴기 때문이다. 그건 뭐? 네가 정보를 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까지 몰린 거잖아. 말해봐. 넌 죽어 마땅하지 않아. 응. 이빨을 악물고 이를 갈던 칸무기는 장교가 해명할 틈도 주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짧은 총성이 울리고 장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 순간 수도권의 수십 개 행정행성에서는 일제히 명령을 받아 광속으로 돌진해오는 해적선 무리를 향해 무차별적인 레이저 사격을 개시했다. 무려 1000발이 넘는 초대형 레이저 광선이 우주를 가르며 쏟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각도였다. 행성마다 위치가 제각각이다 보니 발사된 광선들 중 상당수가 허공을 가르며 무의미하게 사라졌고 일부는 근처의 무인 위성이나 정거장의 명중의 파편만 날렸다. 더 안타까운 건 몇몇 행정 행성들은 아예 이웃 행성에서 쏜 광선에 스치듯 맞아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불운한 지역의 시민들.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보내던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죽음이 떨어졌다. 이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쏟아부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해적선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거의 1000발 가까운 직격이 있었지만 해적선의 방어막은 상상을 초월했다. 움찔, 궤도만 약간 흔들린 정도. 파손. 그딴 거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해적선들은 도성상공, 바로 특난성의 대기권 위로 진입했다. 이미 그곳에는 수도권 각지에서 급파된 우주경찰 순찰정과 헌병 전투정들이 빼곡하게 대기 중이었다. 그 작은 비행정들은 상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던지듯 돌진했다. 간헐적으로 약한 레이저를 쏘면서 어떤 기체는 자폭을 시도하며 정면으로 들이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해적선은 멀쩡했다. 조오즈는 그런 것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보며 특난성의 연방 광물 통제 총국 위치를 확인한 후 명령을 내렸다. 목표 지점에 전투용 기갑 병사를 투하하라. 명령 확인. 차가운 음성과 함께 해적선들의 어뢰 발사구가 일제히 열렸다. 연방의 전투정들이 깜짝 놀라 회피 기동을 시작했을 무렵 발사구에서 쏟아져 나온 건 폭탄이 아니라 만여 개의 은빛 원통형 장비였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그 물체를 보고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해적이 연방 도시에 폭격을 가한다고. 하지만 평정주의보의 군인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화면만 바라봤다. 그들의 머릿속엔 단 2글자만 맴돌았다. 끝났다. 특난성의 방공기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지휘관들은 소리를 지르며 아래 병사들을 독려했다. 지하층 방공포 전부 발사해. 미사일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마라. 연방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만들 순 없다. 수없이 많은 중형 레이저 포탄이 하늘로 향했다. 밤이었다면 불꽃놀이처럼 보였겠지만 대낮에도 그 위력은 압도적이었다. 이제야 시민들도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늘 위로 쏟아지는 레이저 광선의 사람들은 넋을 잃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 수많은 레이저에 맞고도 은색 원통체들은 폭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튕겨나가듯 사방으로 흩어진 후 순간적으로 공중에 정지했다.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진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 그 은색 원통은 순식간에 변형되며 3m에 달하는 거대한 실버 아머를 갖춘 전투병기로 변했다. 은빛 망토를 두르고 손에는 연속발사형 대형 레이저포, 머리에는 금색 해골 헬멧을 쓴 그들. 그들의 헬멧 눈구멍에서는 붉은 빛이 번쩍였고 곧이어 중력이라도 사라진 듯 우레처럼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놈들 낙하 지점이 어딘지 바로 확인해. 칸무기가 소리쳤다. 컴퓨터 앞에 있던 장교가 즉시 대답했다. 목표 지역은 연방 광물 통제 총국 본부입니다. 휴. 다행히 주거구역은 아니군. 안도한 칸무기. 하지만 곧 뭔가를 떠올린 듯 소리쳤다. 즉시 전 병력 동원해서 해당 지역 봉쇄. 경찰이든 헌병이든. 그 순간 실시간 위성 영상이 눈앞에 뜨며 그의 입이 닫혔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기갑 전사들이 광물 총국 건물을 순식간에 박살내고 있었다. 돌, 철골, 서류, 책상, 잔해, 기계 부품. 전부 하늘로 내던져졌다. 그야말로 잔해가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이었다. 얼마 후 은색 기갑 전사 하나가 거대한 금속 블록을 안은 채 동료들에 둘러싸여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순간 성층권 상공에 대기 중이던 몇 척의 해적선이 돌진하듯 내려와 그들을 전부 태웠다. 그리고 주저없이 대기권을 뚫고 도성 밖으로 이탈했다. 장군님!
해적선이 공간 점프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을 벗어납니다. 레이더 감시를 맡고 있던 정보장교가 급히 외쳤다. 하지만 칸무기는 그 말엔 반응하지 않고 방금 전 화면에 남은 정지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누가 설명 좀 해봐. 저 기갑전사가 들고 간 금속 블록, 저건 뭐지?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정보통신 담당으로 보이는 한 장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저건 아마도 광물 총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인 듯합니다. 하드디스크. 이 장비로 연방군도 상대하는 해적놈들이 이 난리를 쳐서 훔쳐간 게 겨우 하드디스크였다고. 칸무기의 눈이 커졌다. 광물 분포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 하드. 그제야 칸무기는 얼굴에 깨달음이 스치듯 외쳤다. 그래. 놈들의 목적은 바로 광물 분포도였다. 하지만 곧 한 장교가 의문을 품고 물었다. 근데 그걸 왜 노린 거죠? 요즘 같은 자원 풍족한 시대에 굳이 남의 걸 훔쳐서까지 광물 캐러 다닐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정보부에 맡기고 우린 전황에 집중해. 칸무기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방 전역에 퍼진 해적들이 광물 자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약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원 부족으로 함대 건조에 차질이 생기는 건 둘째치고 민중들이 물자 부족이라는 단어에 놀라 패닉에 빠진다면 군의 사기는 바닥을 칠 게 뻔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도국을 통해 언론사 입 다물게 해야 해. 그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 정보장교들의 통신기가 동시에 울렸다. 이어 일사불란하게 외쳐댔다. 장군님, 해적의 습격에 놀란 민중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연방이 패배하고 반란군이 도성에 들어온 줄 알고 우주항으로 몰려가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수도권 전체가 혼란 상태입니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당장 보도국에 지시해. 사실무근이라는 거 강조해. 우린 지금 승승장구 중이라고 발표하라고. 그리고 그 쓸모없는 경찰들 당장 불러들여. 전부 민중들 집으로 돌려보내. 헌병대는 우주항을 봉쇄해. 명령 없이는 누구도 이탈 금지다. 그리고 수도권에 졸부들이며 고위층, 국회의원 놈들한테 연락 넣어. 이 사태의 수습에 얼굴 내밀라고 부탁해. 폭동 수습에 익숙한 칸무기는 초스피드로 지시를 날렸고 역시나 능숙한 부하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칸무기에게 민중 소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습 방법만 해도 머릿속에 100가지는 떠오를 정도였다. 진짜 문제는 그 소요로 인해 위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점. 만약 그가 단지 돈벌이만을 원했다면 조직 하나 등에 없고 배만 불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나는 이 나라 자체를 손에 넣을 거다. 그 야망을 위해선 당장은 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하지만 내가 이 나라의 1인자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쳐낼 놈들도 그 놈들이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물었다. 숨은 방명군은 어때? 델라 방명군은 아직 마지막 행성들 못 점령했나? 빨리 끝내라 해. 지금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대승이 절실하다고. 정보장교 하나가 알랑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만만하게 전방에 통신을 연결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곱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문을 열었다. 델라 방명군이 전멸했습니다. 뭐라고? 지휘실의 모든 장교가 그를 쳐다보며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칸무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중얼거렸다.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거기엔 수백만 척이 넘는 전함이 있다고.
게다가 거의 성계 수복 직전이었다고. 전멸이라니. 말도 안 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델라 방면군은 마지막 수십 개 행성을 향해 맹렬히 돌진 중이었다. 마치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처럼 미친 듯이. 네이다엔 몇몇 점령한 행성에 해적들이 출몰 중이란 경고가 있었지만 그깟 해적, 거대한 성계 수복이라는 명분 앞에선 아무 의미 없었다. 그때 제10연합함대에 수도권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제10함대 장교들은 울상을 지었지만 나머지 함대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좋다. 경쟁자 빠졌다. 결국 제10함대는 분을 사귀며 복귀를 개시했고 이동 중 갑자기 튀어나온 해적 토벌 명목하에 지휘관들은 21만 병력을 소함대로 나눠 성계 곳곳에 분산시켰다. 한편 드디어 잡았다. 이 쥐새끼들아. 전멸시켜. 해골마크를 단 수십 척의 해적선이 한 행성을 공격 중이던 중 소함대 하나가 그걸 발견하고 불꽃같이 명령을 내렸다. 사실 지휘관은 모든 분함대에게 해적 발견 시 근처 우군과 협공하라 지시했지만 눈앞에 해적이 쉰 척도 안 된다고. 그걸 굳이 남에게 알릴 이유는 없다. 단독 타격공 훈 독식. 특히나 수도권 복귀 명령 때문에 쌓인 울분이 가득했던 병사들에게는 해적은 보이는 즉시 복수의 대상이었다. 원래 이 성계공 훈이 내 손에 들어올 뻔했는데 니들 때문에 다 망쳤어. 오늘 너희 쥐새끼들 바싹 구워서 먹어주마. 한 조종사의 통신이 흘러나오자 다른 조종사들도 함께 욕설을 퍼부으며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해적선들은 연방 함대의 접근을 포착하자 냅다 엔진에 불을 지피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방 조종사들이 호락호락 놓아줄 리가 없었다. 그들은 해적선의 후미에 바짝붙어 추격했고 포병들은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쏴! 쏴! 또 쏴! 컴퓨터 자동 조준에 맡기고 버튼을 연타했다. 소함대 지휘관은 명령도 무시한 채 각자 전투에 돌입한 부하들 때문에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분노를 일으킨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쫓고 있는 해적선들이 자기네 전함보다 아주 조금 더 빠르다는 것. 젠장. 이 정도 차이로 못 따라간다고. 속이 뒤집힌 그는 고함쳤다. 출력 전개. 동력로 과열 경고 무시하고 속도 최대치까지 밀어붙여. 자기 발 아래 깔린 구닥다리 전함을 향해 속으로 욕을 퍼부으면서도 해적선보다 성능이 딸리는 현실 앞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해적들도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 근처 항로에 대해선 연방보다 더 익숙했다. 덕분에 해적선들은 이 소함대를 온갖 루트로 끌고 다니며 질질 끌고 도망치며 놀리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통신을 연결해 지휘관의 가족을 향해 각종 막말과 손짓 몸짓으로 모욕을 퍼부었다. 혈기왕성한 젊은 지휘관이 그걸 참을 리 없었다. 저 XX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내 손으로 교수형에 처한다. 우주 끝까지라도 말이야. 그런데 해적선이 도망친 곳은 쓰레기 행성 근처. 지휘관은 화면을 본 순간 마치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싸늘해졌다. 쓰레기 행성 뒤편. 그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무려 수천 척. 네이스 반란군의 문장을 단 전함들이었다. 비록 전투력 면에서 연방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 숫자가 문제였다. 지금 이 소함대는 병력 비율로 따지자면 1시 20분. 그마저도 완벽하게 기습당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 요청도 날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우주 쓰레기로 변해버렸다.
이 압도적 전력의 반란군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다른 연방 소함대들도 여럿이 주변을 수색 중이었고, 이들은 각각 해적을 쫓던 중 똑같이 쓰레기 행성 주변에서 매복당했다. 처음부터 짜인 덫이었다. 제10연합함대의 지휘관들은 이 사태를 접하자마자 병력을 긴급히 집결시켰다. 동시에 앞선 4개 연합함대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병력 정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했다. 불과 잠깐 사이에 21만 척의 전투함 중 남은 건 단 7만 척.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다. 그들을 덮친 반란군 전함들. 그 수가 어느새 20만 척으로 집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린 싸우고 싶다. 끝까지 해보자. 지휘관들의 눈엔 결의가 담겨 있었지만 냉정한 현실 앞에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들은 결단했다. 앞선 연합함대와 합류하라. 우린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앞선 4개 연합함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곧장 결정을 내렸다. 쓰레기 행성의 매복이라. 어차피 이대로 진행하면 또 당한다. 차라리 싹 다 불태워버려. 이윽고 연방군 전함의 포문이 열리고 주변의 수많은 쓰레기 행성들이 거대한 불꽃별로 변해갔다. 작전 정비를 마친 4개 연합함대는 곧이어 진영을 갖추고 움직였다. 그들은 완전한 방진 형태로 전열을 정비한 후 하나같이 앞에서 도망쳐오고 있는 제10연합함대를 향해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돌격구역 확보. 제10연합함대 V자 진영 중앙 돌파 후 측면 회전. 후방으로 돌아가 적 후미를 차단하라. 이 지령을 받은 제10연합함대의 지휘관들. 자신들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증거. 명예를 회복할 기회의 눈빛이 다시 불타올랐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만회하겠습니다. 그들은 단숨에 진영 중앙의 돌파구를 뚫고 전속력으로 돌진했다.